6일 지방선거에 이재명 전 지사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보궐선거 출마설까지 나오면서 이번이 대선 2차전이 될 거란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차출설이 이제는 손에 잡힐 듯합니다. 저는 정치 끝내기에는 아직 너무 젊어요. 제가 성남시장 마친 다음에 우리 성남 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정치인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직 저에게도 아니면은 비대위원장에게도 출마 의사가 있다는 말을 전해온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이 전국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차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것은 현재 민주당에 이재명만한 스타는 없다는 점입니다. 분당 출마하냐, 인천 계양 출마하냐 여러 말들이 많았는데 그 다른 누구도 아니라 이원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현재 민주당에 이재명만한 스타가 없다. 뭐 이 정도면은 지방선거 출마에 공식화된 건 아니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아직까지는 공식화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가까워지고 있다고는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무게감을 둘 중에 어디를 두냐면 불출마 쪽에 무게감을 두고 있는데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저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압박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설득이죠. 이재명 상임 고문 입장에서는 본인이 나서는 걸 상당히 좀 주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기로 보나 여러 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지자들이 지금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지금 정말 절대적인 지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재명 상임 고문이 어쨌든 원내 진입해서 지도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원욱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져서 이제는 100%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켜봐야 되고 아직까지는 무게감은 출마하지 않은 쪽에 실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최 교수님. 분당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윤당선인의 득표율이 높았고 계양이 이재명 지사가 높았다. 그러면 비교적 손쉬운 데가 계양 아니냐. 이재명 전 지사의 이름값이라면 조금 더 험지인 분당에 도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민주당의 기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근데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성남 분당갑 같은 경우는 김병관 의원이 지난번에 김은혜 의원하고 대결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0.7% 차이였어요. 아주 근소한 차로. 그리고 김병관 의원 그전에는 전 의원이 그전에 의사 당선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는 송 전 대표가 나오면서 아직은 거기에 누가 지금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점들도 고려가 된 것 같고 아마 이제 송 대표가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 같아요. 송 전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나온 자리에 이 상임 고문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요청을 하시는 것 같고 그걸 공개적으로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물론 어디로 갈 거냐의 문제는 뭐 차후에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험지에 가서 싸워서 거기서 좀 더 뭔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 중요한 건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부터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얘기하는 게 이재명 전 지사가 출마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민간인 신분보다 의원 신분이 되면 본인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겨냥한 수사에 대해서 뭔가 조금은 방탄조끼 그러니까 좀 대비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의원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저는 그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되면 불체포 특권이 있죠. 근데 지금 이재명 사인공과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여러 가지 의혹 수사가 지금 뭐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제일 잘 알겠죠. 나에 대한 수사 압박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내가 그냥 그 상임고문 정도로 상임고문은 뭐 별다른 당직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 있을 때 과연 나에 대한 방어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아마 본인이 깊이 생각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당대표에 도전하든가 아니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을 때 지금보다 훨씬 그 수사에 대해서 방어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거는 뭐 상식적인 판단이죠. 예. 저도 그런 점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금 배지를 달 것인가 달아야 되는데 어떤 상황으로 달 것인가. 과연 이게 명분이 있는 얘기인가. 왜냐하면 지금 저는 주저하는 이유는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바로 옆에 지금 보궐선거 자리가 나왔단 말이죠. 분당 갑에요. 분당 갑에. 본인은 분당 을에 살지 않습니까? 갑에 나왔는데 저 아무런 그 영구권이 없는 인천 계양을에 간다? 이게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저는 뭐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지 나와야 된다는 거는 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러나 명분
이것 개항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서 대변인님, 네. 이재명 전 지사 출마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상황으로 봐서는 안 하시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대선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아직 제가 봐서는 주변에서 이제 좀 이렇게 채근하는 지금 모양새라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제일 부추기는 모양새긴 뭐 한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저기 이재명 고문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전국을 한 번도 돈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이 끝나고 나서 지방선거에 어떤 지원을 나가면서 어떤 전국적으로 인사도 좀 드리고 지원을 하면서 그 이후에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게 맞겠죠. 불필요한 오해, 뭐 방탄조끼네 뭐네 이런 불필요한 오해조차도 굳이 불러일으키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만에 안에 당의 요구 부분은 있겠죠. 아까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도 그랬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뭐 규정사실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 부분도 짧게 여쭤볼게요. 그 수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그 이유가 이재명 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의혹, 대기업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축구팀 운영된 거 아니냐 이 부분인데, 근데 이 부분도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는 뒤에 3주 뒤에 경찰이 움직였더라고요. 네, 제가 경찰의 수사력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분당 경찰서가 이 수사를 3년 3개월을 했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불송치를 한 거거든요. 뭐 그 이후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재수사 명령이 내려갔어요. 자, 근데 영장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3주 후에 집행했다. 이럴 건 뭐하러 그때 영장을 신청합니까? 보통 이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게 바로 발부하자마자 이제 들어가는 게, 왜냐, 이게 신속성과 그다음에 기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거거든요. 예. 왜냐, 뭐니 가는 거 아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3주 뒤에나 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의심하는 거죠. 경찰의 수사력이나 의도 자체 중립성, 이걸 의심하는데, 글쎄요, 뭐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한테 수사를 다 몰아주겠다고 이야기하긴 하는 것 같은데, 참 앞으로 걱정되는 국면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행보 얘기까지 만나봤고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이 제일 쉬웠어요. 첫 번째 댓글 이렇게 달아주셨고요. 예, 화가 많이 날 땐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주 근본적인 질문하셨습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 책임지고 내려와라. 국민의힘도 책임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정호영 후보자 탈탈 털어야 된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누구처럼 임명 강행하면 되겠네. 문재인 정부도 30명 넘게 국회 동의 없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밀어붙였다. 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서 그 정호영 후보자의 서울대 관련 장학금 얘기를 하다가 일부 패널이 그 정호영 후보자의 딸 혹은 정호영 후보자의 가족이 월세 2천만 원 넘은 집에 거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정호영 후보자의 가족, 정호영 후보자 일가가 월세를 2,300만 원 받는다. 증여받은 건물을 받는다. 이렇게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